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9일 플라톤 인문학 TV의 김성호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하는 말로 외교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요즘에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들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단순히 막말로 표현되는 듯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막말이 아니라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과 대외 정책의 어떤 방향과 바이든 정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녹아져 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 2%를 안 내면 나토를 탈퇴하겠다는 이런 강한 발언들의 이면에는 어, 나토 국가들이 방위비를 내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강한 불만이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도 여전히 전체 국가 30개 국가 중에 11개 국가만이 방위비 2%를 넘겼을 뿐이고 나머지 국가는 여전히 1%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연 자기네 집 마당에 싸움이 났는데도 자기가 대비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유럽 국가들에 대한 불만, 그것을 또한 거기에 또 들어가고 있는 미국의 어떤 지원, 이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녹아져 있는 것이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미국이 다른 어떤 서방 선진국보다 10배 이상의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한 불만이 또 있는 것이고, 가장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미국이 전선이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렇게 세 군데로 전선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선이 확대된 만큼 미국의 국력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트럼프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선을 중국 하나로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슬슬 이제 발을 빼면서 그것을 아시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나토 회원국이 2%까지 방위비를 증가시키면서 러시아에 대한 방어력을 증강시킨 가운데 그 병력을 태평양 지역으로 들어오게 하겠다고 하는 보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트럼프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유럽에 들어가는 전쟁 비용을 중국 경제에 활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군의 전투력이 과연 영국과 프랑스 같은 이러한 강대국들이 포진해 있는 나토를 위협할 수준인가? 그렇지 않다는 전투력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의 영향력을 나토의 군사력을 증대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미국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줄임으로써 그 병력들을 중국에 투입함으로써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제 이들 국가들의 방위비를 중대시키면서 자신은 중국 문제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향성 하에서
우리와 그 일본이 방위비 증대도 같이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야 한미일 자유주의 국가의 어떤 강한 군사력이 중국, 북한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의 판단은 미군의 주둔 비용, 방위비 협정이죠. 을 개정하면서 한국과 일본에게 방위비에 대한 부담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또한 그만큼 증대된 만큼 확실한 중국 견제 및 안보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트럼프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이 자꾸 도발하는 이유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예측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좀 뭔가 잘못 짚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원래 핵이라고 하는 거는 은밀하게 비밀리에 관심이 없을 때 핵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는 미국이 이 관심 전선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전황이 세 군데로 확대되면서 관심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것이 도발을 하는 것이죠.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미국이 관심이 집중하기 어려운 틈에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들과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트럼프의 어떤 그 전략을 지난 트럼프 집권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시진핑 친구, 김정은 친구, 푸틴 친구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했어요? 대중 무역 압박도 누구보다 강하게 했고, 이 북한의 핵 문제를 지렛대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했던 것이 바로 트럼프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할수록 거기에 지원되는 자금줄을 차단하고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된 정황이 포착되면 그것을 보복하겠다는 것이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일방적인 북한 편들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은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되는 이 관계를 깨뜨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을 가했던 것이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을 했던 것도 사실 이러한 고리를 끊는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로 북한이 붙는 것을 끊기 위해서 사실은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중국에게, 러시아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에 강한 압박을 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던 국제 관계가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고 이러한 확전 길로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트럼프는
다시 그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될 경우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식을 시키고 유럽의 방위력을 증강시키면서 러시아가 유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압박하겠다고 하는 그 외교적 전략이 거기에는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의 그 연대 및 그 강력한 군사력 증강을 토대로 해서 이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시키려고자 하는 계획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게는 하노이 회담과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 사항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합의했던 것이 핵 검증이죠. 핵 검증은 뭡니까?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는지 검증하겠다는 것을 합의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재집권할 당시 북한에 대해서 이러한 핵 검증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ICBM 도발, 이것은 하지 않기로 그때도 협약사항에 있었던 내용인 만큼 트럼프는 그것을 그 합의 이행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제시했던 것, 미군 유해 송환, 이것이 이제 되다가 말았는데, 이것이 될 경우에 미군이 북한은 유해 송환을 목적으로 하는 미군이 평양 방문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군들이 북한의 전역을 다니면서 자신들의 유해를 찾아내는 과정 속에서 북한 주민들과 미군과의 만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강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들은 북한으로서는 바라는 바가 아니지요. 핵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핵 개발 상황을 모두 다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군이 들어오게 되는, 북한 영내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의된 그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대화가 아니라 미국은 어떻게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압박으로 상대방을 압박해서 힘에 의한 압박을 하면서 북한을 그럼 대화로 끌어들인다는 것이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트럼프의 핵 동결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트럼프가 핵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핵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핵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핵 동결을 전제로 협상을 한다는 것은 핵을 진행 상황을 미국이 직접 확인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은 사실상 핵 포기나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북한의 핵을 미국이 관리하에 두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트럼프의 어떤 나토 회원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의 문제, 그리고 한국 정부가 방위비 인상을 한국 정부에도 요구하고 일본 정부에도 요구하겠다고 하는 이 문제를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의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내가 니네 나라를 도와줄 테니까 너희도 도와줄 수 있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트럼프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중국 견제에 같이 동참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방위비리 인상 문제를 나토 회원국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나 우리나 일본에 대해서 방위비 증강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 우리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면서 그 강력한 이스라엘을 키워주면서 이스라엘이 그 속에서 왕자 노릇을 하면서 이 중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것을 다시 복원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원이 안 된 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원유 생산량을 줄였죠. 줄이면서 이 원유 생산량을 줄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유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의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국가들이 돈을 벌게 되고 러시아도 돈을 벌게 되면 전비를 마련하고 이러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또한 하마스를 지원하면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는 생각하기를 이제는 미국도 석유 증산을 하면서 국제 원유가를 낮춰버리겠다는 게 그러면서 이란에게 돈줄을 차단하고 러시아에게 돈줄을 차단하고 하면서 이란이 다시금 하마스를 지원하지 못하고 또 그에 대한 하마스에 대한 보복도 강력하게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하마스의 관계를 복원시키겠다. 중동 문제를 전처럼 다시 아브라함 협정 단계로 복원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중동 문제에서 발을 빼면서 영향을 줄이면서 오로지 중국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을 이해를 해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트럼프가 집권 시에 외교적 표착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한미 동맹의 균열로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트럼프의 외교 전략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다음 대통령의 가능성이 큰 트럼프의 생각을 이해하면서 트럼프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의 외교 안보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코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히 깡패들이 막말이 아니라 전략에서 나온 계산된 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